우리가 이제 집합을 다룰 때 어떤 대상들을 모은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위에 그 예시 써보라고 한 거는 5 이하의 자연수여가지고 5개만 나열하면 돼서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를 다 모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일이 다 써야 돼. 뭔가 불편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이걸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이럴 바에 원소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다 나열하지 말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하자 해서 만든 게 조건제시법이야. 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 원소를 직접적으로 다 쓰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다 나열하기에는 원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냥 얘네들 모인 그 기준을 말로 쓰면 안 될까요? 해서 쓴 게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쓴 거야.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래. 이거 약속이니까 똑같이 따라서 써주세요. 그지같이 쓰면은 다 빵점 받아. 학교 들어가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막 수행평가 이런 거 할 때. 집합 A는 원소를 보통 소문자로 쓴다 그랬잖아. 갖고 있는 집합을 소문자 버전으로 좀 정해놓고 얘를 원소라고 우리끼리 부르고 그 원소는 누구냐면 하고 요 바 뒤에다가 설명을 써줘. 바, 짝대기 뒤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는 말이에요. 그냥 자연수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 집합 A의 원소를 뭐 무조건 A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 뭐 나는 X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걔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표 형태를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X라는 거를 이렇게도 써볼까? 뭐 X는 양의 정수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쭉 모으다 보면 자연수들이 똑같이 모이겠지?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집합 A의 원소를 나는 오늘부터 뭐 Y라고 부르겠다라고 정하면 그 Y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처럼 써주는 거야. 뭐라고도 쓸 수 있냐? 뭐 해볼까? 뭐 Y는 뭐 1 이상의 뭐 정수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1, 2, 3, 4, 5, 6, 7, 8, 9, 10 쭉 가서 자연수들로 쭉 모여지겠지? 그러니까 단점을 조금 극복하려고 만든 거라고 보면 돼. 원소가 너무 많을 때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한 게 가성비가 좀 좋아.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번 이런 식으로 보기 만들어 놓고 보기 중에서 같은 집합으로 여겨지는 거 개수 세세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대.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시 5개로 한정시킬게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1서부터 5까지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말로 그냥 5개 나열하는 거 나쁘지 않죠? 몇 개 없으니까. 아니면은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둘 다 조금 처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림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B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1, 2, 3, 4, 5 해서 5개가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다 쓰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 세 번째는 그냥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쓰는 거. 그 그림으로 표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벤다이어그램 활용해서 집합 안에 누가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쓰겠다인 거야. 이거는 실제로 벤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 동그라미 이런 걸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벤 아저씨가 만든 기법 중에 하나래.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크게 3가지가 있고 보통 문제 풀 때는 이걸 이용해서 많이 풀고요. 이것도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자. 내가 무지성으로 그냥 1, 2, 3, 4, 5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집합은 안에 원소를 쓸 때 무조건 뭔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돼. 그냥 너네 맘대로 막 적어도 돼. 어차피 똑같은 집단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4, 2, 1, 5, 3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자체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집합을 다룰 때에는 순서가 딱히 상관이 없다. 그런 것만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너네 답 구할 때 뭐 x제곱은 0 이러면 이거 해 몇 개 갖는다고 설명해? x 몇 개 나와? 이거 풀면 x 몇 개 나와? 2개 나와? 어떻게 2개? 1개?
0밖에 없다? 2차 방정식 풀면 해 몇 개 나오지? 2개 나오지? 근데 0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중복되는 근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나? 정확히 풀면은? 제가 집합을 딱 썼는데 1번, 2번, 3번 썼는데 오류 나가지고 3을 막 3개를 썼어. 그럼 얘는 실제로 원소가 몇 개인 거냐면 5개가 아니라 중복되는 거 있지. 이거는 치우고 중복되지 않는 거 위주로 개수를 세. 나중에 원소 개수 세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자, 집합 A가 만약에 내가 잘못 써가지고 1, 2, 3, 3, 3 이렇게 썼잖아.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인가요? 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앞에다가 넘버의 앞글자인 n을 써서 이게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시오라는 표기야. 근데 이걸 5개라고 보시면 안 되고 똑같은 게 있으면 빨리 지우고 이건 3개라고 인정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공수 1에서 한 거랑 똑같아. 누가 이렇게 씀.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하나 아니에요? 혹은 뭐 중근 아니에요? 2개긴 한데 하나로 보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답 쓰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않냐? x는 0, x는 0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 중심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쓰지 않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지우고 하나만 인정한다. 거기까지만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되고, 뒤에 그래서 넘어가면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뭐 순서가 상관없다, 중복을 피해서 원소의 개수를 바라봐야 된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원소 개수 세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 얘도 이미지가 크게 3가지입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조금 있는 상태에서부터 겁나게 많은 상태까지를 다 한꺼번에 확인을 하겠대. 자, 크게 부류가 2부류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말도 못하게 많다. 예를 들면 뭐 자연수 모아주세요 이런 애들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모아야 되는 애들 있지. 이런 거를 무한하다 해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수 기준으로 보는 거야. 원소 개수가 없는데요? 또 센 거야 나름대로. 빵개 이렇게 센 거라 한 개서부터 어떤 특정 숫자까지 세는 거를 유한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통칭을 붙일 거거든? 여기는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로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원소 개수 빵개인 거랑 뭐 한 10개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2개 다 유한집합인데 빵개인 거는 앞으로 이렇게 쓰겠대. 이거 한번 대답을 좀 해봐. 어떤 집합이 있어. 원소가 X야. 근데 내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좀 모아보려고 하거든?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뭐 있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자연수. 재현아 뭐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대. 이렇게 집을 열어놔. 아, 원소 좀 모아야지? 했는데 그 아무도 들어오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진짜 비어있는 거야. 만족되는 원소가 없는 상태. 근데 이 없는 상태를 빌 공자 써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거든? 영어로는 empty set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거. 비어있다. empty set. 근데 또 이거 약간 이렇게 있으면 또 약간 찐따 느낌 나잖아. 이렇게 집 열어놓고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원소 개수가 빵개라 했지. 그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해서 써. 이 말도 공집합의 다른 표현이야. 원소가 모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랑 같은 말이 0의 상태를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랑 같은 말이야. 얘 읽을 때 이름 자체가 그냥 공집합이야. 원소가 없는 상태. 그래서 0개인 거는 이 이미지 하나 기억하시고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뭐 원소 개수가 10개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 10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상태였겠지? 없는 거서부터 셀 수 있는 것까지는 진짜로 원소 개수 셀 거고 그 원소 개수를 세시오라는 지령을 앞으로는 이렇게 붙여.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임을 말로 안 쓰고 앞에 넘버가 몇 개임,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임, 이것도 요거 앞 글자 떼서 쓰는 기호야. 수식어. 요거 쓴 거 요거. 안에 들어있는 새끼가 몇 개 있음 이라는 지령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원소 개수 없다 했잖아. 그걸 이렇게 표기하자.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인가요? 이러면 개뿔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0, 빵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약속이라는 거를 좀 아시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 제가 한번 써볼게요.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제가 원소를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요상하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해봤거든? 재훈아, 이거 원소 개수 몇 개짜리 집합 같아? X집합? 안에 대상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5개야, 5개. 이게 끝에 있는 거 기점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원소를 세.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집이 달려있는 1이라는 놈,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 집 안에 공집합처럼 생긴 거 넣은 원소 해서 쉼표 기준으로 해서 5개가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형태, 비어있는 상태라면서 이런 거에 현혹이 되지 말고 가장 겉에 있는 집합 기준으로 안에 대상을 셌을 때 누군가가 있으면 걔도 나름대로 원소고요.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이거 읽을 때 공집합이라고 읽는다 했잖아. 공집합.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 그것만 위에 큼지막하게 하나 써주세요. 밑에다가 써도 되고 밑에도 공간 많으니까. 집합 자체도 원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집 안에 누군가 있는데 걔가 그냥 공집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야. 너가 원소구나. 공집합도 원소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볼까요? 그냥 보면서 쓱쓱 채울게. 72번에 NA를 구하시오. A집합의 원소 개수 셋이요. 1, 2, 4, 3개 있다. 두 번째 거는 몇 개 있어? 3, 6, 9, 땡땡땡땡 99까지. 몇 개짜리 같아? 신지야 몇 개야? 에? 97개? 3, 6, 9, 12, 15, 18. 몇 개예요? 띄엄띄엄 세야 되는데. 33개래. 이게 3의 첫 번째 놈이잖아. 첫 번째 원소. 3의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얘가 3의 33번째 버전 숫자일 거 아니야? 얘가 33번째니까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쓰자. NA는 33. 33개의 숫자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인데 실수해야 된다? 최근에 한 거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뭐 있어? 뭐 있음? 제곱해서 마이너스 I? 뿔마 I? 맞아요? 뿔마 I?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갖다 대긴 했는데 허수 형태? 그러니까 허수만 드립다 나오는구만. 실수는 없네. 그래서 집합 A는 실수 형태로 생긴 X는 없어. 그래서 이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와. 허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NA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예원아, 나갔다 들어와. 나가세요. 12시 반에 들어와. 12시 반. 남들 점심 먹을 때 들어와.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아 진짜로 병이야 병. 욕 처먹고도 계속 조는 건 병이에요. 나가 그냥. 예건이는 1년에 나한테 한 100번은 쫓겨. 화장실에서. 아, 가끔 그래. 가끔 그래. 진짜로 그래. 위치 추적이 돼 있거든. 그 핸드폰에.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해두셨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 처음 학원 왔거든? 그때 진짜 심했어. 화장실 가서 1시간 있다 오고 막 이랬거든? 어디 계단에 숨어있고 막. 근데 위치 추적한다 했잖아. 이게 위치 추적하면 계단에 있으면 YCC로 찍히긴 찍히거든? 그러니까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찾으러 다녀. 어머니하고 나하고. 1층부터 꼭대기까지. 그 어딘가에 숨어 있어. 한번 걸리면 이제 또 다른 데 숨어. 과학관 어디 막 찌끄레기 막 숨어가지고 모퉁이에 안 보이는 데 앉아서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러면 핸드폰하고 시계하고 다 빼서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핸드폰 하느라고 안 오는 거라. 4번에 해당되는 거? 얘는 인수분해 했더니 중근 형태로 나왔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자. 뭐 중근이라고 이렇게 말로 쓰고 실제로 그 공수 원할 때도 한 개밖에 안 쓰니까 얘는 원소가 하나예요.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쓴다고. 이렇게 절대 안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한 개.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이게 앞에는 좀 쉬운데 그 공수2 중간고사 범위가 집합까지거든? 평면좌표에서부터 집합까지. 오늘 뭐 토요일까지 나가는 진도까지가 중간고사인데 집합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 평면좌표보다도. 7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A집합은 원소가 0, 1, 2. B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 집합 C는 원소가 좀 특이하대. AB 플러스 1 꼬라지로 생겼대. 이게 집합 C의 원소야. 근데 걔에 대한 설명을 바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아, 나 이런 애가 원소인데 너가 누군데 스몰 a가 엘레멘트래. 집합 A에. 스몰 b는 B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 스몰 a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집합 A 안에 있던 숫자 0, 1, 2 있잖아. 이거 셋 중에 하나란 얘기고 스몰 b가 B집합의 엘레멘트야 이랬으니까 스몰 b 우리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5가지 있었잖아. 그 중에 하나로 딱 고정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으래.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A값하고 B값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수행평가 할 때는 이거 표 그려가지고 뭐 하라고 시키거든? 둘이 곱한 값 다 쓰라고 시켜. 이렇게 개귀찮게. 이렇게 곱한 게 A 곱하기 B 한 거야. A 하나 B 하나 곱한 거. 바로바로 채울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왔겠지? 곱하면 0 나오고. 그리고 그 상태에다가 플러스 1을 붙인 게 원소라고 했죠? 지금 판때기에 보이는 숫자들 기준으로 1씩 붙여서 원소 나열하자. 0에다가 1 붙이면 그냥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붙이면 0. 하나씩 키운다는 의미니까 2, 3, 4, 1 앞에 썼고 그 다음에 얘 하나 키우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3대고 5대고 7 되는데 3대고 5대고 7 된다. 안 겹치게 유일하게 한 번씩 세서 집합 C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크고 작은 거를 쓰시오.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요. 7이 가장 큰 원소입니다.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많이 하겠네. 음수를 갖다 박으면 좀 작아지겠다. 사이즈를 키워서.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한 거. 그게 이제 최소 원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가성비 좋게 움직이자고. 양수 큰 거에 양수 큰 거 갖다 비비면 커지지 않겠어? 2 곱하기 3? 걷다가 1 붙인 게 맥스라고. 그래서 요거 얘기한 거야. 근데 뭔가 서술하셔야 하면 이런 거를 다 직접 쓰셔야 된대. 귀찮아지는 거래. 그래서 m 더하기 2 곱하기 스몰 m 하면은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최종 정답은 일단은 5가 되고요. 최대 최소값 구하기. 표현에 좀 익숙해지자. 밑으로 내려가서 74번 실제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나왔어. 다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더라. A 안에 스몰 ABC가 원소로 이렇게 돌아가 있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스몰 X랑 스몰 Y를 더해서 하나의 형태로 보자는 건데 걔에 대한 설명이 짝대기 뒤에 써져 있어요. 스몰 X는 원소 중에 하나야. 엘레멘트. 집합 A의 원소 중에 하나. Y도 집합 A의 원소 중에 하나래. 근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숫자여야만 한대. 그러니까 밑에다가 후보를 좀 적어줄게. 스몰 x는 스몰 a, b, c 셋 중에 하나란 얘기고요. 여기도 원소 중에 하나. 이런 애들 중에 하나를 y라고 그냥 보자는 거야. 내가 안 겹치게 좀 써볼게. 둘이 다른 값이어야 돼서 a 더하기 a 이런 건 안 된다. 둘이 같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앞에서는 a를 쓰고 뒤에서는 b를 써서 둘이 합친다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야. 뭐 a에다가 c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서 b 나오고 저기서 c가 나오고 해서 합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 바꾸면 다 똑같은 거라서 중복돼서 안 썼어요. a 원래 안 되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c 하고 b 더하기 a가 a 더하기 b하고 똑같잖아. 중복돼서 안 썼어. 실제로는 안 겹치게끔 쭉 나열을 하면 얘가 현재 B집합의 원소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머리가 좀 팽팽 잘 돌아가면 제가 하는 얘기 안 들어도 답을 구하는데 머리를 좀 써볼게요. 제가 룰처럼 정해놓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 비집합이 원소가 10하고 14하고 18 나와 있거든? 순서 상관없이 얘가 10하고 14하고 18일 거야. 순서 상관없이. 그 책 위에다가 볼펜으로 적어놔.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뭘 이용하냐면 원소의 구성이 같다는 거야. 순서 상관없어. 10, 14, 18일 수도 있고 얘가 14, 10, 18일 수도 있고 18, 10, 14일 수도 있고 순서를 몰라. 그냥 무지성으로 어떤 공간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순서 상관없이. 서로 같은 집합을 내가 활용할 땐 뭐 하냐면 합이나 곱이 일치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뭔 소리냐면 내가 1, 2, 3이 있어. 똑같은 집합인데 내가 순서만 이렇게 바꾸잖아?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간 게 다 1, 2,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한 거나 이거 3개 더한 거나 같을 거 아니야. 같은 집합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3 곱하기 1 곱하기 2하고 같지 않겠어? 어차피 똑같은 집합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푸는 거야. 자, 얘랑 더할게. 그럼 A 2개 나오고 B 2개 나오고 C 2개 나오는 거 보이지? 2번씩 더해졌지? 얘랑 더하면 42 나와요. 42를 2로 나누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각각을 한 번씩 더한 게 21이라는 얘기야. 이거 3개 싹 더한 게 이거 3개 싹 더한 거랑 똑같다고. 무조건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순서 상관없지만 저 그냥 이게 10이라고 칠게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풀게. 둘이 더한 게 10이야. A랑 B 더한 게 10. 근데 셋이 더하면 21로 확 올라가면 돼. C가 몇 정도 한다는 얘기야? 보여? 얘가 10이야, 얘가 그냥 10이라고 쳐. 셋이 더하는데 21이고 둘이 더한 게 10이야. C가 몇? 11? 10? 그냥? 더해서 21 되게? 얘가 14라고 칠게. 근데 B까지 합치면 21이래. 그래서 B가 7이야. 이렇게 해가 18이다? 근데 A를 한 스푼 얹었더니 21로 확 올라갔다? A의 역할이 한 3 정도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집합 A의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순서 상관없어요. 사실 누가 뭐 7이고 누가 11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3과 7과 11의 구도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거래. 그냥 망상을 해가지고 막 풀어버려야 돼. 걔가 꼭 10이 아니었어도. 그래서 가장 큰 수를 고르시오 하면은 11이 정답이겠죠. 원소 중에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똥쟁이 어디 숨어있나 좀 가볼까? 이씨, 또 어디 가만히. 일로 와. 뭐 하고 있어? 얘구나. 잠 다 깼지? 야, 앉아봐. 아이고, 보자. 앞에 여기로 당겨. 그렇게 한 거를?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삼지창으로 쓰냐, 혹은 삼지창으로 썼다가 여기 짝대기를 긋냐, 요게 그냥 하나의 테마였던 거고, 뒤쪽에서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거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똑같이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집합하고 어떤 집합의 관계를 따질 거거든? 그러니까 원소 대 집합은 이제 끝났고, 집합 대 집합을 볼 거야. 여기 맞지? 페이지. 맞죠? 집합 대 집합.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나는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B집합은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제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B집합이 원소가 좀 많아가지고 좀 큼지막하게 그렸어. 여기 1, 2, 3, 4가 이렇게 돌고 있대. 근데 잘 보니까 1번하고 2번은 집합 A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1번하고 2번을 싸잡아가지고
이거 집합 A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A라는 집합이 B집합 안에 쓱 들어가 있는 꼴로 보이지. A가 1번, 2번 갖고 있는데 3, 4번이 조금 더 포함되긴 했지만 그걸 포함해서 B집합이 얘를 뭔가 싹 덮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집합 A가 B집합 안에 포함됐다 그래. 포함. 너네 영어로 포함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포함. 포함한다? 컨테인이야, 컨테인. 그래서 이거 C 있지? 이거 이렇게 이지창으로 이렇게 표시해. 컨테인 되어 있다.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쓰냐면 A집합이 B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혹은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라고 시키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소 있지. 이게 반대편에서 관찰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체크를 하거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반대편에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모습을 포함한 어떤 큰 집합이 있더라고 해서 나는 제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읽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봐. 나한테 1, 2, 3이 있어. 근데 나한테 원소가 2, 3, 4, 5, 6까지가 있어. 그럼 이게 컨테인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거는 포함됐다고 할 수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저쪽에서 관찰이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1번이 관찰이 안 되죠. 2랑 3은 저쪽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저쪽에 없는데? 하면 얘가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반대되는 예제야. 그래서 진짜 줄여서 반례라고 얘기를 해. 반대되는 예제, 반례. 1 때문에 부분집합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한번 해주시면 돼. 컨테인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짝대기 그으면 그게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저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나는 항상 원소가 많은 것부터 먼저 그리거든. 2, 3, 4, 5, 6 갖고 있는 게 좀 큼지막하잖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는 1, 2, 3 갖고 있잖아. 1, 2, 3은 어떤 느낌이냐면 1번하고 2번은 이 정도로 있는데 1번이라는 원소는 나한테만 있어서 이지랄로 생겼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는 겹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나한테만 있거나 쟤한테만 있거나 하는 거는 다른 공간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좀 예쁘장하게 그려서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앵두같이 주어질 거예요. 겹쳐지는 원소는 가운데다 놓고 나한테만 있는 거는 내 쪽에다만 놓고 너한테만 있는 거는 너 쪽 위주로 오른쪽에 이렇게 딱 쏠리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지랄나게 잘 안 그리고 좀 예쁘장하게 많이 그려. 시험지는 다 이렇게 생겼어. 동그라미 2개 온전하게. 그래서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28페이지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외워버려야 돼. 위에서부터 다시 가볼게. 부분집합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무슨 의미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 안에서 관찰이 될 때, 속해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컨테인의 앞글자 C자를 떼가지고 이렇게 이지창 형태로 그린다고 합니다. 집합에서 나오는 모든 기호들은 다 영어 앞글자 떼서 만들어. 상용화해서. 그러니까 걔 가지고도 좀 기억을 많이 잘 해주세요. 딱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볼게. A집합이 B집합에 컨테인되어 있음. 즉 부분집합이란 얘기거든? 책에 없어요. 여기가 1, 2x가 있고 이쪽 버전에는 2하고 y하고 7하고 8이 있잖아. 이게 읽을 때 컨테인되어 있다 혹은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 풀 때 계속 이걸 염두하는 거야. 부분이라는 거는 내 원소가 반대편에서 모조리 다 관찰이 돼야 되거든? 이게 통해야지 저 C자를 쓰는 거야. 관찰이 돼야 돼. 그래서 관찰하는 거야. 이 새끼 어디 있지? 여기서 관찰 끝. 이 새끼 어디 있지?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데 누굴 것 같아? 무조건 Y야. 무조건 Y.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x라는 거는 누굴까요? 라고 하면 7 또는 8. 그럼 얘가 뭐 2일 수는 없나요? 2일 수 없어요. 집합 쓸 때 중복되는 거 안 쓰거든. 얘도 1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1하고 2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나머지 쪽에서 아이씨 관찰이 돼야 되는데 누구임? 해서 가능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두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인 거야. 그런 단원인 거야. 관찰시키는 거. 그래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128쪽에 예제 75번을 보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안 했구나. 부분집합을 다룰 때 성질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고요. 자, 집합 중에 제일 그지 같은 집합이 공집합이야. 어떤 집합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 얘는 그냥 뭔가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게.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원소를 갖다 대려고 그랬는데 갖다 댈 게 없어요. 근데 얘는 한 1, 2, 3번 정도 갖고 있는 애라고 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저쪽에서 관찰이 되냐를 보려고 했는데 내가 애초에 가진 게 없어서 굳이 관찰조차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으로 무조건 들어가. 그림 그리면 조금 납득이 돼. 집합 안에 1번, 2번, 3번이 있었잖아? 난 원소 개수 기준으로 보거든? 원소가 없는 거랑 그래도 좀 있는 거 하면 얘가 좀 더 크다 생각해서 큰 거부터 그리고 시작하거든? 거기 안에 공집합을 내가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공집합이 뭐냐면 1번, 2번, 3번 안 건드리고 기생충같이 사는 거야. 이게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굳이 이런 원소를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 그래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항상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인 거야. 이건 머리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쭉 확장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와. 집합 A를 내가 원소를 1번, 2번, 3번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집합 A를 1번, 2번, 3번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내가 불렀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반대편에서 관찰만 되면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했거든? 근데 다 관찰됐네? 그래서 스스로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해. 나는 나한테 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이야. 자기 자신. 무조건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내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이것도 되는 거야. 나 공인데 너도 공이냐? 공은 공한테 속해. 어차피 갖다 댈 게 없고 저쪽에도 다 빈칸이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어. 집을 딱 열었는데 빈 공간인 거야. 거기 안에 빈 공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부분으로. 그거 가능하고 어떤 집합이 A가 있다? 무조건 스스로한테 속해.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모조리 다 관찰이 될 수밖에 없잖아. 자가복제니까. B가 무슨 집합이든지 간에 항상 들어가고요. X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든지 간에 그냥 스스로는 항상 스스로한테 속하는 관계야. 외워서 가는 거야, 두 가지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좀 특이 케이스를 하나 적어놨거든? 이거 한번 상상 좀 해볼래? A집합이 B집합 안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가 A쪽한테도 이렇게 속한대. 재윤아, 이거 상상이 가? 나는 너한테 속하고 너는 나한테 속해. 무슨 상태일 것 같아? 이미지가?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라는데? 이게 같이 간다는데? 이게 뭔 소리지? 너는 나한테 속하고 나는 너한테 속해. 뭔 소리? 진짜 무슨 말이야 이거?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스스로는 스스로한테 속한다 했잖아. 이렇게 생긴 집합이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B이자 A였다고. A는 A한테 속한다. 이게 A이자 B였다고. B는 B한테 속한다. 서로가 서로한테 속하면 이거는 서로 같은 집합을 의미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서로 같은 집합이야? 서로 같다면 합이나 곱이 일치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원소 다 더한 게 여기 안에 있는 원소 다 더한 거랑 똑같다. 내가 갖고 있는 원소 다 곱한 게 제가 갖고 있는 원소 다 곱한 거랑 똑같다. 애초에 두성 원소가 서로 일치할 테니까.
그런 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 부분이라는 말이 뭔가 일부분만 사용을 해서 안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사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아예 아무것도 안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스스로를 다 잡아먹고 있는 집합이어도 부분이라는 표현을 쓴대. 일부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찐 정의인 거야. 반대편에서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다 보여질 때 이걸 지키는 게 부분 집합 푸는 스킬인 거야. 이상한 걸로 막 외워가지고 푸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소가 1, 2, 3이 있으면 이것의 부분 집합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쭉 나열해 볼게. 가장 시초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공집합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원소 개수를 아예 손도 안 대면서 빵개로 꼬라지를 그리면 이런 꼬라지겠지. 뭐 다른 꼬라지로 그리면 이런 상태겠죠? 그냥 기생충으로 사는 거 있지? 1, 2, 3번 있는데, 아, 너 거 손도 안 댈게. 나 여기 공간만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공집합으로서 부분으로 사는 거.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진짜로 원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부분으로 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원소를 한 개 빌려서 일부분으로 사는 꼬라지를 찾아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형태로 부분으로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일부분으로 사는 거야. 1, 2, 3번 집단 안에 1번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꼬라지로 이제 일부분으로 사는 거야. 집합 A가 B집합 안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좀 힘내가지고 한 2개 정도 동글뱅이 쳐가지고 일부분으로 살 수도 있고, 이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집합 만들게. 1번, 2번 혹은 1번, 3번 혹은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전부 다 빌려오는 거거든. 나는 너 거 다 있어 해서 원본하고 똑같은 거야. 원소가 3개 있던 집합인데 그 3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원본 집단하고 똑같이 생긴 집합까지 나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개수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 버전이거든?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있음? 이러면 총 8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을 좀 정해 놓을 거야. 라인을 좀 나눠보자. 우리 갖고 있는 원소 중에 1번 있지. 얘 기준으로 보면 1번이 없는 버전들하고 1번이 있는 버전들, 크게 둘 중에 하나야. 2번 기준으로도 봐봐. 2번 원소가 없는 집합들 있지. 2번이 안 써져 있는 집합들, 그리고 2번이 좀 들어가 있는 집합들, 그리고 3번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1번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런 게 질문인 거야. 내가 집합을 짜는데 그 부분이라는 속 안에 2번이 있냐 없냐 요걸로 나누는 거야. 3번 있게 만들 거야 없게 만들 거야 해서 3번이 있는 버전으로 만든다 선택지 1번, 없는 버전으로 만든다 선택지 2번 해서 두 가지 해서 총 8개인 거야. 선택지가 각 원소당 2개씩 있고요. 쓸지 말지가 총 3원소에 대해서 쌓여서 이게 세제곱이 부분 집합의 개수래. 이게 지금 원래 순열과 조합 배우고 나서 하는 거라 그거랑 비교해서 엄청 어렵게 나오거든? 순열대가 조합? 이게 다 그걸로 보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배운 사람 고배법칙 이런 거 배운 적 있니? 합의법칙, 고배법칙? 뭔지 알아? 알아? 처음 들어봐? 공수원 처음 해보니? 공수원. 합의법칙, 고배법칙 들어본 적 있어? 뭔지 알아? 대충? 둘이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총 개수를 센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야, 내가 원소 개수가 5개짜리 집합이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몇 개 있어? 32개래, 32개. 아, 뭐 뭔지 모르죠. 뭐 5개 뭐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 집합과 활용하지 않은 부분 집합. 그래서 각 원소당 선택지가 2개야. 그러니까 내가 안쪽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 아이씨, 이거 써 말어. 하다가, 쓰자! 이거 써 말어. 이거 이 마음에 안 든다. 안 써야지. 이거 3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쓰기로 하잖아? 그러면 이런 꼬라지로 부분 집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 쓰고 안 써 해버리잖아?
그럼 그냥 이런 형태의 부분집합으로 사는 거야. 1, 2, 3번 집단 안에 1번만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일부분의 형태의 부분집합. 나 빌린다 만다, 빌린다 만다, 쓴다 만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2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둘 5개의 원소가 다 만나져서 총 32개다. 이렇게 표시를 한대. 그리고 이거는 쭉 가다 보면 본인 스스로랑 똑같은 형태까지 다 포함해서 8개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부분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잖아. 부분이 뭔가 일부분만 빌리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본인 스스로랑 똑같이 생긴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있지. 진짜 몇 개만 빌린 거, 다 빌린 거 말고 몇 개만 빌린 요런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래. 진짜 부분만 이용해서 만든 집단 해가지고 진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3가지가 있으면 총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해서 8개고 진짜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야? 이러면 다 빌려온 상황 하나 빼서 7개를 진부분집합 개수라고 써.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은 그렇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문제 다시 보면서 따라서 해볼게요. 75번 문제 풀 거고 재훈아 원소 개수 몇 개인 것 같아? 그 집합은? 틀려도 돼. 몇 개짜리? 5개? 4개. 4개? 4개. 4개? 5개. 5개? 이번에 4개야 5개야? 밑에 거 봐봐 75번 4개. 4개? 진짜 4개? 4개 맞아? 4개? 왜 4개? 5개? 왜 5개? 4개가 맞죠 4개가 4개죠. 읽을 때 끊어서 잘 읽어봐. 촉봤다. 안 틀려야 되잖아. 원소 개수부터 파악하십시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는데 어떤 집합이 나와 있으면 집이 열려 있어. 집합 이러면서 이렇게 집이 열려 있고 그 안쪽에 쉼표 기준으로 나누라 했어. A, 공집합 형태 딱 A, 딱 B, 딱 집 안에 A, B 들어있는 놈 해서 이렇게가 4개야. 4개. 원소 개수 4개. 그래서 NA는 4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4개라고 인지가 된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얘가 첫 번째 원소죠. 저는요 엘레멘트입니다. 집합 A에. 이걸 시전하셔야 돼. 저 A인데요. 저는요 엘레멘트입니다. 집합 A에. 저 B인데요. 원소입니다. 집합 A에. 저 걔 그지같이 생긴 애인데요. 집 달려있는 AB. 저 집합 A의 엘레멘트입니다. 일단 4가지를 이렇게 시전해. 이거부터 못 세면 여기서부터 다 망치는 거야.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 만드는 것들도 질문을 할 텐데 그 이지창으로 컨테이너로 쓰는 거 있지. 그거의 시작은 책을 보지 않더라도 이 2가지는 머릿속에서 빠딱 나와줘야 돼. 아무것도 빌리지 않은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다. 스스로도 부분집합이다. 하고 나머지 것들을 풀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원소를 전혀 안 빌린 거 부분집합 괜찮다 했지? 공집합으로서 기생충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원소 1개 빌린 집합 있을 거야. 그리고 원소 2개만 빌리거나 3개 빌리거나 4개 빌린 거는 다 빌린 거라서 본인 스스로랑 똑같은 형태까지 차올랐겠지. 안 빌린 거 하나, 2개, 3개, 4개 다 빌린 거까지를 해석을 하는 거래. 일단 보기 중에서 명확한 것부터 걸러낼게요. 기억번은 틀렸죠. 원소 개수 4개입니다. 니은번에 머리에서 나온 거네.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으로 있다 그랬어.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반대쪽에 있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관찰할 게 없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일부분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공기나 먼지는 무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가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어떤 집단,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어딜 가도 먼지나 뭐 공기 이딴 거는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 아주 당연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진공 상태여도. 그 다음에 디귿번에 해당되는 거 얘는 뭐라고 써야지 맞는 말이야. 제가 쓴 거랑 좀 달라요. 왼쪽이 원소일 때는 집을 붙이시면 안 돼. 나 갖고 있는 것 중에 B가 있어. B 그게 뭔데? 원소예요. 집합 A에. 집 표현 없어야 돼. 디귿은 틀린 거야.
기억도 아까 틀렸다 했고 원소 개수 4개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있는 거 이거 맞는 말인가? 진짜 리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맞는 말 같아? 자, 일단은 컨테인 얘기를 했어요. 이 짝대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컨테인 되어 있다는 거는 집합 대 집합을 보겠다는 거야. 부분 집합 보겠다는 거야. 우리의 원본 집합은 일단 A니까 큰 쪽에 이게 크다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해. 부등호. 얘가 좀 더 큰 집합이래. 이게 원본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왼쪽에는 집합이 또 있었겠죠. 집합 대 집합을 다룰 때만 컨테인을 쓰잖아. 집 대 집만 보는 거야. 어떤 집합인데 무슨 집합이냐면 원소를 일부분 빌려온 집합. 제가 하나 빌릴게요. 아, 오늘따라 비가 땡기네. 야, 들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맞는 표현이야. 제가 컨테인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큰 집합 대상으로. 컨테인은 집합과 집합만 다루는 거라 부분 집합 있잖아. 부분 집합. 나 부분 집합이다 해놓고 원소를 뭔가를 빌려오는 거야. 제가 오늘 얘가 땡겨서 얘 빌려올게요. 1, 2, 3, 4 해서 총 4개 있다고 인지했잖아. 첫 번째 원소 빌려올게. 야, 새끼야 들어와! 이러면 얘가 요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은 괜찮은 표현인 거야. 근데 여기 짝대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거지 그러면. 맞는 말인데 틀렸다고 써져 있잖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틀린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미음에 해당되는 거? 이건 원소 몇 개 빌려온 상황 같아? 저 컨테인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합 A랑. 컨테인이라는 거는 말로 포함된다. 포함 관계 보는 것이고 이건 집합 대 집합을 보는 거라 옆에다가 집합을 두겠습니다. 어떤 집을 이렇게 열어둘게요. 그리고 컨테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너 나한테 일부분으로 있는 집합이냐 부분 집합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여서 원소 빌려오기 게임 하는 거야. 뭘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폐 중에 가장 마지막 폐 있죠. 이거 집 달려있는 AB 그지 같은 거 이거 빌려올게. 그러면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음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지 같은 게 여기 짝대기 이렇게 걸려있어.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아. 집합을 하나 열어두고 여기서 몇 개 끌어가지고 넣을지만 너네가 결정하면 돼. 마지막 원소 끌어서 넣었더니 이렇게 이중창 되어 있는 AB라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거 아니래. 그러니까 틀린 거지. 맞는 표현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비읍은 아주 당연하게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맞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비읍 맞는 말. 그래서 옆에 넘겨가지고 부분집합 얘기 잠깐 하고 거기 예제 딸려있는 거 3개 풀고 쉬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원소 하나도 안 빌려줄지 전부 다 빌려줄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A랑 B가 있으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안 빌려오는 형태로 이렇게 부분집합 만들 수 있고 둘 중에 원소 하나만 빌려가지고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B만 빌리는 거. 아니면 X가 갖고 있던 원소 A, B 있잖아. 2개를 다 빌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일부분으로 살 수도 있거든? 총 4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A가 있는 집합과 없는 집합, B가 들어있는 집합과 들어있지 않은 집합해서 이렇게 생각한대. A가 있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B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든지 들어가 있지 않는 집합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각 원소당 2가지 선택지. 2가지 선택지야 2가지 선택지가 곱의 법칙으로 연결돼서 총 4가지 버전의 부분 집합들이 나온 거고요. 그거 나열한 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안 빌리는 거서부터 2개 다 빌리는 것까지. 일단 각 원소당 선택지가 일단 2개씩 갈 수 있는 행보. 그래서 뒤에 문제로 바로 갈 거거든? 풀면서 다시 좀 더 딥하게 설명을 해줄게. 130쪽에 있는 3가지 문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늘 숙제 아무것도 못해. 앞에 막 졸다가 뭐 쉬워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듣던 사람도 130페이지는 제대로 들으셔야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이제 선행을 여러 번 하는 건 중요치 않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또 하기 싫잖아. 응?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알고 지나가자. 76쪽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집합 A는 원소가 2번과 4번이 있다고 합니다.
집합 B를 누가 조건제시법으로 써놨는데 내가 원소 나열로 바꿀게. 스몰 x는 16의 양의 약수야. 그냥 약수 세주면 돼. 16의 약수. 원소 나열해주세요.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A하고 X하고 B를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집합 3개 동시에 보는 거 아직 안 배웠거든? 집합 대 집합 2개씩 갖다 대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 따로따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좀 해볼게. 자, 집합 A는 원소가 2번하고 4번이 있었어. 근데 그걸 X집합 안에다가 이렇게 컨테인 되어 있다고 딱 써놓은 거야. 보라색으로 있는 거 원소 나열해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컨테인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 부분 집합인데요.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반대편 집단에서 모조리 다 관찰이 가능해야 돼. 명확히 얘기를 하면 2번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4번이 이쪽에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 체계는 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합니다. 반드시 2랑 4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는 거야. 누가? X가. X집합을 이렇게 딱 열면 여기 안에 이거 무조건 있다고. 무조건. 일단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X하고 B집합 이렇게 둘이 서 있잖아. 이거 뜩 떼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B집합이 16의 약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단이었어.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해석을 하면 이렇다. 더 작은 집합 안에 있는 무슨 원소 있지. 걔가 반대편에서 관찰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게 이미 다 되는 상황이래. 컨테인 되어 있는 게 맞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애들 중에 일부분을 갖고 있는 집단이구나 로 해석할 수 있어. 1, 2, 4, 8, 16이라는 게 후보가 되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빌려온 집단이구나. 그래서 얘는 말로 해석을 하잖아. X라는 집합은 오른쪽에 있는 게 B집합이었어. B집합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제가 안에 뭐 4번, 5번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볼까요? X집합이 알고 봤더니 원소가 4, 5번인 거야. 그럼 이거 컨테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 뭐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해? 5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원소인 거야. 아니 여기에서 뭔가를 빌려와야지 뭐 개떡 같은 거를 빌려와 있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런 애들을 활용해서 원소를 빌려서 써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종합을 해볼게. X라는 집합은요 B를 전체로 생각하고 이 중에서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얘네들 일부를 활용해서 만든 집단이라 이 안에서 쓸지 말지를 졸라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집단인 거야. 근데 왼쪽 봤더니 2랑 4는 쓸지 말지가 아니라 야 그냥 무조건 쓰라니까 선택지가 하나야. 나머지 1번이나 8번이나 16번은 그런 얘기가 안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가 결정하는 거고. 반드시 이 4를 포함해서 해라. 그럼 2번하고 4번은 결정이 끝난 상태야.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원소에 대해서 2가지씩 선택권을 주면 돼. 빌릴까 말까? 빌리면 여기로 가는 거고 안 빌리면 그냥 버리는 거고. 빌릴지 말지 빌릴지 말지. 그래서 원래는 전체가 5개였잖아요. 2의 5제곱인 줄 알았는데 이미 2가지 원소는 선택권이 끝난 거야. 2번, 4번 2개. 그래서 남는 원소가 3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3가지 원소에 대해서만 부분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해서 8개가 정답이에요. 지금 문제 정답이 8개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반드시 포함시켜 반드시 포함시키지 마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걔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지워버리면 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결정 끝난 거잖아. 아직 언급이 없는 거 기준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부분 집합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 밑에 77번 문제 또 한번 가봅시다. 네? 가세요. 갔다 오세요. 밑에 2개 하고서 끝낼 거거든. 응? 쉴 거니까 나 갔다 와. 편하게 갔다 와. 77번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서부터 8까지가 있대. 재윤아, 이거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누구의 몇 제곱? 2의 8제곱. 그치? 그게 이제 아무 소리 않고 A를 활용해서 만들어봐 이러면
2의 8제곱까지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런 집합들 중에서 못해도 짝수 하나는 포함시켜서 가자 이랬어. 그러니까 말이 더럽게 많은 거야. 내가 여기 안에서 원소 8개 있는데 부분집합 X라고 할게. 그러니까 다 막 걔 그지 같은 거 이렇게 다 빌려와도 나 짝수 하나만 넣어줘라 해서 뭐 2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집합을 만들어 달래. 말이 졸라게 많아요. 2번, 4번, 6번, 8번 중에 2는 포함하는데 나머지 포함 안 하거나 2, 4번 포함하는데 나머지 포함 안 하는 집합을 만들거나 뭐 2번은 포함 안 하고 4번, 6번이 포함되거나 뭐 2, 4, 6 다 빠져있고 8번이 포함되거나 이런 걸 일일이 다 세래. 그러니까 시키는 게 졸라게 많은 거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너가 하라는 거 안 해! 이래서 반대 경우를 덜어내는 거야. 이거 여사건으로 푼다고 하거든? 만들 수 있는 전체 가지수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적어도 짝수 하나는 포함시켜줘 이랬잖아.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짝수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거야. 그걸 세서 빼버리면 짝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애들이 남지 않겠어? 전체 부분집합 개수들 중에서 짝수를 포함 안 한다? 그러니까 홀수만 포함된 집단들 있잖아. 내가 원래 안 세려고 했던 애들. 그런 경우를 다 세서 빼버리면 짝수가 1개 이상 들어간 애들이 쭉 남을 거라 반사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대. 그래서 아까 전에 재윤이가 센 2의 8제곱이 전체 가지수고 문제에서 시킨 말 있지. 짝수 못해도 하나는 넣어줘의 반대말 짝수 다 갖다 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권이 모든 원소한테 열려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쓰겠다로 딱 고정된 거야. 이것도. 그럼 남는 아직 살아있는 원소 4개 있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자동으로 짝수가 하나라도 포함된 집단들이 쭉 남게 됩니다. 이거는 2의 4제곱 가지수를 빼주면 돼. 그냥 전체 가지수에서 시키는 거에 반대 경우를 빼는 거야. 반대 사건, 여사건 이용해서 뺀대. 조금 더 기계적으로 움직이실 분은 문제에 적어도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여사건으로 푼다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수녀가주한 문제야. 이미 하고 공수2로 넘어오는 거라 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야. 못해도 이렇게는 해줘. 말 졸라 많네? 그럼 이거 다 안 하는 거야. 정반대로. 그래서 가지수가 몇 개냐면 뭐냐? 이게 8제곱? 16, 16? 256에서 16개 뺀 거? 네, 240개. 참고로 작년에는 원소가 여기가 15번까지 있었거든요. 15번? 1서부터 15. 2의 15제곱 뭐야? 그거 진짜 세는 문제 아닌 거야. 그치?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너무 막 오질나게 많은 거는 반대로 건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예제 78번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까지 끊고 그걸 이렇게 줄여서 하나 써줘.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거를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에서 n이라고 쓰거든? 이렇게 안 쓰고 여기 2줄로 처리해. 이게 자연수 집단을 의미하는 수식어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고요. 그 자연수 집단에 컨테인 되어 있는 집합을 이제부터 A라는 집합이라고 쓰겠대.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뭐가 느껴지냐? 여기서 느껴지는 거. 저기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이 있어. 집합 A는 원소를 가지면 어떤 애를 원소로 갖는 거야? 컨테인 되어 있다 이게 유지가 되려면 내가 뭔가 원소를 딱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여기서 다 관찰이 돼야지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 그럼 얘네들은 어떤 형태의 숫자들인 거야? 여기서 관찰이 돼야 돼. 반대로 생각해봐. 별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원소가 막 1.3 이런 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자연수만 원소로 갖는 거야. 그리고 뒤에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 집합 A의 원소 중에 스몰 x가 있다면 x분의 81도 A 집합에 들어가 있어요 이랬어. 어떤 놈이 컨테인 되어 있대. 엘레멘트래. 집합 A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 자식도 원소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항상 만족되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대.
해석을 좀 해보자. 재훈아, 너 얘 갖는 원소 중에 시작 뭐로 해보고 싶어? 그래, 무조건이지, 무조건. 자연수잖아. 자연수 하면 1, 2, 3, 4 이렇게 읽으니까. x가 1이라고 쳐볼게요. 1이 원소면 1분의 81도 원소라고. 나쁘지 않네? 1을 집어넣었더니 81이라는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후보잖아. 아,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내가 x에다가 2 한번 넣어볼게. 얘가 원소로 들어가면 2분의 81이 원소가 된대요. 40.5.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얘는 자연수만 원소로 갔잖아. 이게 어떻게 자연수겠어. 그러니까 이건 망한 문장이야. 나 하나만 더 넣어볼게. 자연수 중에 3을 갖다 놓는다? 그럼 3분의 81에서 약분하면 27 나오거든?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자연수를 넣었더니 자연수가 또 포함되는 거니까? 또 될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이런 그지 같은 거 말고. 또 넣으면 될 수도 싶은 거 있어? 9. 스몰 x가 9야. 그럼 9분의 81. 약분하면 9네? 9가 원소면 9가 원소됨. 이거네? 더 있나요? 27? 27분의 81. 계산하면 몇이야? 아, 이건 뭔가 반대로 읽은 느낌이다. 27이 들어가면 3이 들어가. 이렇게 반대로 읽은 느낌? 자, 이제 말을 줄여볼게. 우리가 앞에 자연수 넣는 건 아주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를 뭔가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지 같은 게 껴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요 뒤에 있는 수도 자연수가 되게끔 유도하는 거라 x는요 일단 81의 약수 형태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분의 81, 뭐 3분의 82 이래야지 딱 떨어지는 수로 자연수로 빠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위주로 넣은 거야. 뭐 27도 마찬가지죠. 27도 맞지. 27 집어넣으면 27분의 81에서 3이 되니까.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 기점으로 본 거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하나 더 있죠. 뭐 81이 x예요, 자연수예요. 이러면 81분의 81에서 1이 될 거 아니야. 약분돼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게 후보. 이게 후보. 9를 넣으면 9가 들어가요. 27을 넣으면 3이 들어가요. 81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1이 들어가요. 이게 후보인데 81의 약수들. 얘는 1 플러스 1 개념이야. 1이라는 게 집합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서 내가 부분 집합을 짜는데 1이 들어가잖아? 그럼 81이 따라서 들어가. 세트로. 그러니까 1번하고 81은 같이 들어가거나 같이 나가는 거야. 1번이 안 들어가면 81도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거고 1이 들어가잖아? 집합 A의 원소로 내가 나 1 쓸래. 저 빌려주세요. 해서 1을 이렇게 빌리잖아? 그럼 81이 옆에 1 플러스 1으로 같이 들어가. 세트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3번과 27은 한 세트인 거야.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가. 그럼 이건 뭐야? 9가 들어가면 9가 들어감. 9가 나가면 9가 나감. 9는 그냥 혼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중근이잖아. 중복됐잖아. 그리고 요 말은 얘 반대 버전이라서 27이 들어가면 3이 같이 들어가고 27이 안 들어가면 3이 같이 안 들어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3과 27이 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돼서 그냥 무시하려고. 얘도 순서만 반대인 거지 중복돼서 그냥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제일 많으면 어떻게 돼?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밀어서 넣은 게 제일 큰 거지. 1, 81도 넣고 3 넣어가지고 27까지 반사적으로 넣고 심지어 이제 9까지도 넣고 이게 최대로 많이 넣는 거 5개. 그럼 최소로 넣는 거는 몇 개 넣는 거 같아? 준혁아 원소를 제일 조금 넣고 싶어. 제일 조금 넣는 게 몇 개 넣는 거야? 공집합? 공집합은 안 돼요. 그냥 공집합이 왜 안 돼? 원래 공집합 되는 건데 문제에서 공집합 싫대. 최소로 넣는 거. 뭐? 한 개? 누구? 무슨 한 개? 재현이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9. 1 플러스 1 말고 그냥 혼자 들어갔다 혼자 나가는 거.
이게 최소한으로 넣는 거. 안 넣는 건 싫대. 공집합은 뭔가 넣긴 해야 되는데 조금 넣고 싶다. 이게 같이 들어가면 2개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 들어가니까 딱 심플하게 하나 넣고 끝내는 거. 원소 개수 5개에서 1개 빼서 4개가 정답이에요. 최고로 많이 넣는 거 다 넣는다. 얘들아, 뒤에 133쪽에 7번을 각자 시도해봐. 133쪽에 7번 문제. 7번하고 5번 풀고 쉽니다. 7번, 5번. 7번 먼저 풀어주세요. 공수원 반에서 시험 보지? 선생님이 점수 알려주셔? 점수를 막 얘기해? 누가 잘 봤다. 그 정도는 아니야? 누가 좀 잘 보는 것 같아? 알아? 이름? 애들? 몰라? 여자애들? 여자애들 좀 하네? 느낌이? 좀 하는 것 같아? 누구지? 원래 같이 했던 애 말고? 예지 말고? 다른 애? 계속 혼자서 다 풀고 따로 풀고. 진짜? 그런 애가 있어? 아, 그 과제를 빨리 풀어서? 시험을 빨리 풀어서? 과제를 빨리 해서? 과제를 빨리? 문제를 다른 애들 다 50문제라고 치면 30문제라고 풀었을 때다 풀고 다른 거다 나와 풀고 있어. 대단하네. 왜, 똥 마려? 나는 배우고. 배고파? 오늘 뭐 먹어야 돼? 같이 먹어, 애들하고? 생각해본다고? 오늘 뭐 먹을지. 아, 뭐 먹을지? 난 또 같이 먹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줄. 같이 갈지, 따로 갈지. 아, 뭐 먹냐? 근데 점심에 저 교복 사와야 돼. 오늘 집합 30문제거든? 좀 널널하거든? 점심 먹고 교복 맞추러 갔다가 좀 늦으면 문자를 주세요. 제 번호 있으세요? 얘 뭔가 내 번호 없을 것 같다. 준영님. 그러니까. 괜찮아. 나 네 번호 있어. 내가 전화해놓을게. 거기로 연락을 해. 교복 다 언제 사? 재현이 교복 샀니? 교복? 저 학교도 안 갔어. 아, 맞다. 아, 배제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아주 당연하게 배제인 줄 알고. 5시에 한다는데. 아, 아예 끝나고? 근데 그 되면은 그 점심시간 갔다가 침대 가서 해야지. 아, 근데 안 돼요. 당신은 119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을 줄 알아. 머리 안 들어오지? 머리가 안 들어. 머리가 안 돌아가? 아, 배고프다, 나도. 아, 이게 정우섭 선생님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거든? 근데, 정석 선생님 보여. 공수원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이름을 몰라? 아니 정우석 우석 선생님. 헐. 점심시간에 얘기하겠어. 선생님 성함을 몰라요. 아니 정석 말고 저 정석이라고 해요. 아, 정석? 닉네임 안 쓰시나? 정석이 딱인데? 정석T. 둘인가? 원장님도 그거 쓰잖아. 닉네임 쓰시잖아. 알아? 재윤이 알아? 영희 진짜 성함 알아? 형아. 안 해. 어떻게 알았지? 써져있잖아. 여기서 뭐라고 썼는데? 히어로야, 히어로. 슈퍼 히어로. 영웅이. 영웅이래, 영웅. 왜 영웅이야? 임영웅. 아, 임영웅? 따라한 거야? 아줌마들 마음 얻으려고? 줌마 파워?
근데 막 그 닉네임 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입에 잘 안 붙나 봐. 얼마 안 됐거든, 그걸 쓴 지. 왜 갑자기 그걸 쓰시지? 안 쓰시다가? 신분 세탁. 신분 세탁하네. 그 선생님이 막 서울에 대치에 출강 가시거든? 거기에서 수업을 하시거든, 원장님. 근데 거기 그 학원의 설명회 영상이 내 알고리즘에 뜬 거야. 그래서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막 영상이 떠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봤거든? 근데 자기를 이제 소개하잖아. 뭐 무슨 학원의 무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시작하는데 영웅 선생님입니다. 이런데 막 약간 어색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데 가짜 이름 버벅대면서 막 자기 이름 설명하던데. A집합하고 B집합이 서로 같대요. 준효가 서로 같은 집합은 합과 곱이 일치함을 이용해야 돼. 다른 방식으로는 못 풀어. 네. A집합의 원소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세 원소의 합 써져 있을 거고, B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원소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 B, B, C 이렇게 돼? 같아야 돼. A 안에 들어있는 놈하고 B 안에 들어있는 놈이 똑같은 원소들이잖아. 같은 집단. 그 다음에 A집합 안에 있는 원소 싹 곱할게. A, B, C 이렇게 됐겠죠? B집합에 있는 원소 다 곱하면 어떻게 돼?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A다. 이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써도 될까요? 각각이 제곱. 합이나 곱이 일치함을 활용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 더 줬네. 셋이 더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인가 봐. 자, 풀게요. 이거 약분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약분하지 마세요. 공통인수로 묶어버릇 하세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게 공통인수. 묶으면은 앞쪽에는 A, B, C 남고 뒤쪽에는 빼기 1. 자, 알 수 있는 사실이 세수의 곱이 0이든지 아니면은 1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셋이 곱한 거 0 아니래. 그러니까 세수의 곱이 1인가 봐. 세수의 합이 마 3인가 봐. 둘씩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3인가 봐. A제곱, B제곱, C제곱. 인수분해 곱셈 공식 다 외우셨어? 정석 선생님하고 다 하셨어? 빼기 뭐 써야 돼? 외웠어 다? 3AB C. 얘가 뭐랑 똑같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나 할 수 있는데 뭐지? 일단 C가 안에 A, B, C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뒤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그치, 하나씩 빼는 거지. 그냥 공소원이네, 그러면. 뭐, 이런 식도 있긴 한데, 반절 쳤다가, 뒤에 길쭉한 식 2배씩 하면은, 여기 완전 제곱 3개씩 들어가는데, 가운데양 EAB, 뭐 EBC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배웠을 거고. 이런 느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정답이잖아. 물어본 거. 정답에서 마 3 곱하기 1 빼기 3 한 거. 얘가 셋이 더한 거? 마이너스 3? 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 어떻게 하지? 제가 쓴 거 옆에 메꿔주세요. 뭐라고 써야지 똑같아지나요? 여기식하고 여기식하고. 중졸들아, 뭐야 도대체. 몇 개씩 빼, 가운데야. 3개씩 빼. 3개씩. 이거 EAB, EBC, ECA잖아.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하면 3개씩 빼야지, 묶어.
다시 우변 정리하시면 세수의 합이 마3이었어요. 제곱하면 9. 마3 곱하기 둘씩 곱한 것도 마이너스 3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18 곱하기 마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4.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1이 정답입니다.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쓰시오. 옆에 페이지에 005번까지만 빠르게 하고. 왜? 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아? 집합 문제 몇 개 없어 오늘. 금방 해. 005번으로 한번 가보자. 132페이지에 집합 A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O라는 원소다. 엘레멘트다. 집합 A에. 이런 상황일 때 가번에서는 1이라는 숫자는 원소로 안 쓰고 싶다고 되어 있고 조건 나에서는 이거 1 플러스 1 문제네요. 누군가가 집합에 원소로서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 자식도 원소로 들어갑니다. 끝말잇기 하는 거야. 지금 스몰 a 자리에 투영시킬 만한 숫자가 뭐가 있어? 이 자리에 세워놓을 만한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음? 집합 A의 원소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5번. 5번으로 말 끝말잇기 시작해. 스몰 a가 5인 거야. 그럼 1 빼기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원소가 될 거래. 자동으로. 그리고 얘가 원소면 또 연쇄적으로 따로 나오는 원소가 있을걸요? 얘가 스몰 a라고 생각해.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5 그거 분의 1이니까 역수로 취급해서 5분의 4 맞아? 그럼 또 끝말잇기 해봐. 5분의 4가 원소면 또 누가 연쇄적으로 따라와? 여기가 5분의 4라고 쳐봐. 어떤 형태가 돼? 1 빼기 5분의 4 5분의 1의 역수 그냥 5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쇄구만. 뺑뺑이.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원소가 없는 게 원소 개수가 제일 적은 겁니다. 원소 개수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게 끝. 최소한의 원소 개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조금만 더 풀고 밥 먹으러 가지. 근데 예제에서 공집합은 싫어 이래가지고 진짜 부분집합만 갖다 대니까 15개 버전이 만들어진다고 써놨네. 원래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 원본하고 똑같은 거 빼고 15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각 붙여놨대. 첫 번째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스몰 a1, 두 번째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걸 스몰 a2 이렇게 쓴다 했는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a3라는 집합을 내가 만들었어. 근데 원소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스몰 a3를 누구로 본다는 거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요걸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5가지 버전을 다 할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노가다로 살기가 싫으면 규칙을 찾아서 잘 세주면 돼. 이렇게 해볼게. 내가 무슨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집합 안에 2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면 포함한 집합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라고 하면 사실 이거 말고 더 뭔가를 추가하면 걔네들은 2보다 더 큰 애들밖에 없잖아. 3 또는 4 또는 5.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을 내가 짜버리면은 얘가 그냥 최소 원소가 되는 거야. 무조건.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려고 얘가 제일 작아 보이는 집합의 개수를 세서 그냥 이게 몇 번이나 뜨는지를 개수 세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할게요. 반드시 이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셀 거거든? 얘로 가볼까? 그러니까 얘 5x가 아니라 얘는 5고 나머지는 5x를 시키는 거야. 그럼 총 몇 가지 버전의 부분집합이 2를 포함하게 돼? 8개죠? 8개? 이거는 그냥 넣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활용을 하는 거야. 쓸지 말지 쓸지 말지. 2의 세제곱해서 8가지 버전의 집합들이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품고 있어. 그래서 2를 나 한 8번 정도 더 할 것 같아. 어차피 결국엔 다 더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2가 몇 번이나 더해질까 개수 세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좀 조심해야 돼. 3을 포함한 집합
인데 2는 포함 안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원소를 빌려와. 근데 나한테 2는 절대로 없고 3이 이제 가장 바닥수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4번이나 5번을 더 쓸지 말지를 결정하든지 말든지 결국에는 내 안에서는 얘가 제일 작은 걸로 통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긴 거에 개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2가 제일 작은 게 아니라 3이라는 원소를 가장 작은 원소로 품고 있는 집단의 개수를 세겠대. 명확히 쓰면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3은 포함시키고 2는 비포함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결정권이 두 개가 주는 거죠. 3은 동그라미로 가는 거고 2는 이제 X로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5X가 아니라 3도 이제 노선이 하나인 거야. 이렇게 잡으면 집합 몇 개 생겨? 4개. 4를 쓸지 말지 5를 쓸지 말지. 그래서 4가지 버전이 3을 가장 작은 원소로 품고 있어서 3이라는 숫자를 한 4번 정도 더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총 12. 그 다음은 뭐야? 4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집단은 4를 반드시 포함하지만 2랑 3번은 안 갖고 있어서 얘가 제일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5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4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집단은 2가지가 있겠죠? 5x에서. 합이 한 8 정도가 킵될 거고. 그 다음에 5를 가장 작은 원소로 하는 집단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하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거 안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는 거. 그치? 그래서 5라는 숫자는 가장 작아 보인 적이 유일하게 한 번 있어. 그래서 전체 합은요. 지금 제가 구해놓은 것들을 다 더하신 게 정답입니다. 21 더하기 20 해서 41이 총 합이래. 반드시 포함했다 안 했다로 구별지어서 풀겠대. 뒤에 남는 문제들도 다 비슷해. 그런 뉘앙스야. 계속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9번 문제로 가보시고요. X라는 집합은 원소가 2번 A, B, C 해서 4가지가 있대. A, B, C 더한 건 8로 고정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을 세시오. 한번 끊을게요. 이렇게 한번 끊자. 2가 반드시 포함된 부분 집합 개수부터 한번 세볼까? 예군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2를 무조건 갖고 있는 8개래. 나머지는 쓸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둘둘 해서 8가지 버전의 집합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그 8가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해달래. 얘도 원소별로 나누자. 2라는 원소는 8가지 버전의 집합 안에 무조건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총 8번 더해질 예정인 거야. 2라는 숫자는 다 더하잖아? 16까지 딱 차올라. 원소 기준으로 봐봐. A라는 원소가 총 얼마나, 몇 번이나 더해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집단 안에 A가 반드시 포함된 구조일까를 보는 건데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 이렇게 A가 들어갔다는 게 2는 무조건 깔려 있는데 그 와중에 A도 포함된 집합 개수 세는 거거든? 2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면 둘 다 5잖아요. 그래서 B나 C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해서 이거는 4가지 버전인 거야.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자 2도 들어가고 심지어 A도 들어간 거라 B 또는 C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이거 4개. 그래서 A가 총 4번 정도 더해질 예정. 그럼 얘는 어떻게? B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 개수 세자 이러면 이거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 세기. 몇 개? 8개? 4개? 4개야, 4개, 4개. 2는 다 깔아놨잖아. B가 들어간 게 몇 개냐? 이러면, 2는 이미 있는데 그 와중에 B도 들어간 게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야. 구체적으로 써야 돼. 이게 들어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B라는 원소도 B는 반드시 넣고 2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태면 A나 C를 넣을지 말지 결정했겠지. 둘둘 해서 4가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C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C를 포함하고 있는 집단이 몇 개일까? 이러면 2도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C도 들어간 거 2가지 원소가 결정권이 끝나 있고 A나 B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라 C가 포함된 집합은 앞으로 한 4번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C를 한 4번 정도 더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더했을 때가 정답인데 4로 묶게 되면은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밑에 3마리는 이제 4 곱하기 8로 퉁칠 거고 맨 위에 있는 거는 2가 모든 집단 안에 다 들어있어서 16으로 그대로 갈 것이고 합의 크기가 48입니다. 그래서 원소별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집합 전체를 다 재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랬잖아. 어떤 원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지금 세고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 10번도.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 U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서부터 9까지가 있다. 9개 원소. 그것의 일부분을 빌려와서 어떤 집단을 만들 건데요. 이게 어떤 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100% 그냥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그 OX 게임 하는 거 있잖아. 밀지 말지. 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주면 돼. 어려워할 필요 없이. 원소 개수가 아니라 집합 개수잖아. 부분 집합 개수. 일단 가번에서는 나 못해도 2개 정도는 빌려오겠다.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못해도 2개는 빌려오겠다가 깔려있고 조건 나에서는 집합 X 안에 못해도 원소 2개 정도 있다 했잖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스몰 a가 엘레멘트다, 집합 x에. 스몰 b가 엘레멘트다, 집합 x에. 어떤 원소 2가지가 있으면 그 2마리는 서로 연관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다 이랬어.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게요. 야 얘들아, 내가 만약에 x에다가 2라는 숫자를 딱 원소로 쓰면 어떤 애들은 죽어도 못 들어가? 서로소인 구도를 유지해야 돼. 얘랑 서로소가 아닌 놈들이 뭐가 있지? 후보가? 2의 배수 4나 막 6이나 8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쓴 이상 더 약분이 되는 이런 애들은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면 나머지 원소의 결정권이 같이 결정나는 거야. 1+1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예시를 나눠볼게. 자, 내가 2번을 쓰면은 폭탄이야, 폭탄. 다 터지는 거예요. 2를 썼는데 4를 또 써버린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폭탄만 내가 모아봤어. 같이 있으면 터지는 애들 모아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도 같이 있으면 터지거든? 3번이나 6번이나 9번 같은 애들. 3의 배수들. 그럼 다시 읽어볼게. 아무랑도 안 터지는 애 찾아볼래? 그 누구와도 서로소인 상태? 뭐가 있을까? 1번. 그래, 누구랑 붙여도 다 서로소인 상태잖아. 누구랑 붙여도. 그러니까 온수원한 애야.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누구랑 붙여도 안 터지는 애. 무난한 숫자. 7번. 하나 더 있어. 5번. 이런 애들은 무난한 애들이야. 아무 자리에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누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독자적으로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애들이야. 아무랑도 안 터지는 애들이야. 나중에 생각하면 돼.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애들이야, 3마리는. 이런 애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애들이야. 야, 너네 여기 계속 뚫어져라 봐봐. 제일 그지 같은 놈이 누구야? 6번이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터지는 놈이 6번이야. 폭탄반. 폭탄 1반, 폭탄 2반인데 그 안에서 완전 주요 인물이 6번이야. 그래서 이거 고3 애들도 이 문제 풀고 너네도 풀고 고2 때도 풀거든? 그러니까 완전 맨날 나오는 문제. 이거 대학교 가서도 나오고 수능 특강 예제 1번. 고3 때 들어가면 EBS 교재라 그래가지고 수능 문제 연계 교재가 있어. 거기 비슷하게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예제 1번이야. 예제 1번. 제일 쉬운 문제. 제일 기초 문제. 필수 문항. 자, 우선순위 좀 잡아볼게. 내가 계속 뭘 찾고 있냐면 야, 폭탄반을 찾아봐. 터지는 애들 그룹을 나눠봐. 이렇게 해놓고 제일 그지 같은 놈이 6번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리해. 가장 위험한 애 있지. 이걸 포함시켰을 때 상황과 6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상황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서 일단 시도해. 포함 X라고 쓸게요. 한번 해보자. 제가요 집합 X를 딱 짰거든요. 근데 6을 포함시켜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얘 집어넣으면 얘네들 자동으로 못 쓰는 거 맞지? 서로소가 아니게 되잖아. 다음에 터지잖아. 2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6번 쓰면 이것도 자동으로 못 쓰는 애들이 돼버리지? 그럼 그나마 쓸 수 있겠다 하는 애들 이렇게 3개 남아있죠? 그런 애들이 진짜 무난하게 쓸지 말지 쓸지 말지 쓸지 말지 결정해주면 되거든? 6번이 들어가면
2번, 4번, 8번은 아예 못 쓰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고 6번 포함되면 3번하고 9번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더 누군가를 넣는다 하면 1번하고 5번하고 7번이 후보로 들어가서 둘둘둘해서 2의 세제곱계거든? 총 8가지 버전에 6이 들어간 집합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쓰면 그러니까 다 XXX 해버리면 집합 안에 원소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 몇 개가 들어있는 상태야? 하나밖에 없어. 6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조건 가가 충족이 안 되거든? 마이너스 1.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으면 가번이 깨진다. 뭔가는 빌려와야 된다. 전체 가지수 중에서 반대말 뺀 거야. 2 이상의 반대말이 2보다 작다거든? X 안에 집합 원소가 한 개로 잡히는 거. 즉 6번만 빌리고 아무것도 안 빌린 상태의 집합 하나 뺀 거야. 그래서 6이 포함됐을 때는 총 7개가 정답이고요. 이거 킵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이 자식 폭탄이네. 그러면 폭탄 쓰지 말자 해서 우리한테 이제 6번이 없어. 진짜 안 쓸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럼 다시 카드가 사는 거야. 2나 4나 8 이런 거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3번이나 9번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야, 위에 것도 폭탄이고 밑에 남는 애들도 사실 폭탄인데 조금 더 위험한 집단이 위 집단이야, 아래 집단이야? 위에 집단이지. 이건 3개가 같이 돌잖아. 이건 2개밖에 안 돌고. 그래서 이걸로 그 다음 카테고리 잡아. 6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와중에 더 지랄난 데가 2, 4, 8 집단이거든? 그래서 2번, 4번, 8번을 쓰는 상황하고 쓰지 않는 상황으로 나눠요. 6 쓴다 안 쓴다 나누듯이 2, 4, 8을 쓸지 말지 나누는 거야. 근데 대신 2, 4, 8 중에 누군가를 쓴다면 하나만 써야 돼. 또 여러 개는 쓰면 안 돼. 내가 2번 썼는데 4번 쓰면 또 터지잖아. 쓸 거면 하나만 써야 돼.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눌게. 위에가 더 쉬워서 저거 먼저 할게요. 자, 6번 포함 안 했어. 그래서 2, 4, 8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것도 족같아 쓰지 말자 해가지고 이것도 다 안 쓰기로 했어. 그러면 3번하고 9번 쓸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6번 그냥 그지 같아서 아예 버렸거든? 카드를? 그 다음 그지 같은 놈들이 이렇게 셋이 붙어 다니는 놈들이야. 터질 것 같은 애들. 근데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셋이 붙어 다녀? 너네도 금방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기 싫어서 이것도 그냥 안 쓰기로 했어. 그냥 다 안 쓴다고. 짝수 집단 다 안 쓴다고. 그럼 그 다음 폭탄반으로 가는 거야. 3번이나 9번. 쓸 거면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안 쓸 거면 확실히 안 쓰는 거지. 카테고리 또 나눠지는 거야. 고3 수학이라서 그래. 말이 고3이지 너네도 푸는 거야. 실제 시험 난이도예요. 쓸지 말지 또 쓰는 거야. 여기도 금방 터져요. 안 쓸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쓰긴 쓸 건데 둘 다 쓰면 또 터지죠. 이거 중에서 하나만 쓰는 집단을 또 나눌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채워보자. 재윤이가 하자. 뭔가 재윤이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존나 수상하게 생겼어. 재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먼저 하자. 이렇게. 6번 안 씀. 그러면 2, 4, 8 카드가 살아. 재윤아, 2, 4, 8 중에 뭐 써볼래? 하나만 쓸 건데. 선택해봐. 2요. 이거 3실이죠?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신 거죠? 초이스한 거예요. 원래 컨비네이션인데 나는 그냥 이거 초이스라고 읽어. 이 셋 중에 하나 그냥 무난하게 골라. 재윤이가 이거 쓰고 싶대. 그럼 그걸 쓰세요. 2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대. 그럼 자동으로 이건 터지는 거지. 안 쓰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9번 써도 돼? 쓰면 안 돼? 써도 되죠? 써도 되죠?
누구야? 재윤아, 이걸로 가보자. 6번 포함 안 함. 셋 중에 하나는 쓸 거임. 3C일에서 2번을 쓰기로 작정을 했다. 3번이나 9번도 쓰지 않겠다. 이런 애들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둘둘둘 쓸지 말지 쓸지 말지 쓸지 말지. 2의 세제곱. 이것도 하나 빼야 돼? 지금 재윤이 이렇게까지 하면 원소 몇 가지 넣었어? 몇 개 있어 지금? 2개. 한 개. 2만 넣은 거지 2만? 2만 있는 상태에서 안 써 해버리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럼 조건가 또 깨지겠지? 못해도 하나는 쓰는 게 맞겠지? XXX 선택지나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할게. 6은 포함 안 해. 2, 4, 8 중에 하나 쓸 수 있어.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재윤이가 2번 쓰겠대. 그리고 나서 3번이나 9번도 하나쯤은 쓰고 싶어. 재윤이 3번 쓸래? 9번 쓸래? 3이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거죠. 2C 1. 그리고 나서 1번, 5번, 7번은 쓸지 말지 무난하게 선택하면 돼서 둘둘둘 해서 2의 세제곱 됐거든? 이거는 그대로가 하나 빼야 돼. 그대로 가. 왜냐면 2번 포함시키고 3번 포함시켜서 이미 2개 킵했기 때문에 가번은 이미 충족된 거야. 나머지 1번, 5번, 7번 안 써도 이미 2개 이상 충족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는 8개로 그냥 가. 그냥 가줘도 괜찮대. 그래서 이 아래쪽 루틴은 어떻게 답을 쓰냐면 이렇게 내려간 애들 있잖아. 답 쓸 때 이렇게 씁니다. 6번 안 쓰고요. 2, 4, 8 중에 하나 선택해서요. 저 2번을 쓰는데요. 그 와중에 3번, 9번 둘 다 안 쓰면 1, 5, 7을 활용해서 쓰는 게 8가지인데 제가 아직 2번밖에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조건 가를 깨칠까봐 하나 덜었고요. XXX 노선한 그 경우 하나 뺐고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래서 2번을 쓰기로 했어. 근데 오늘따라 3, 9번도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3번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재윤이 손에 2번과 3번이 있어. 조건 가를 딱 쳐다봤더니 2개 이상 이미 킵한 거야. 2번, 3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뺄 게 없으니까 157은 그대로 무난하게 둘둘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생 거야. 이렇게 간 거 하나 했어. 이렇게 간 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 이거 예건이가 하자. 예건아, 배고파.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제가 6은 포함 안 시켰어요. 그지 같아서 2, 4, 8도 다 뺐어요. 제가 짝수는 그냥 안 쓰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6도 뒤져 있습니다. 3, 9번은 아직 살아있고요. 지금 3번이나 9번을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은 거 쓸 건데 3, 9번을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면 너 수중에 원소 몇 개 있는 상태야? 3개. 1, 5, 7. 셋 중에 못해도 몇 개 써야지 조건 가가. 2개. 1, 5. 1, 7. 7, 5. 1, 5, 7. 4가지? 존나 헷갈려. 야, 지금 아무것도 안 뽑았잖아? 뭐라도 뽑아야지 가를 지키잖아? 여기에서 못해도 2개를 뽑는데 1, 5 뽑거나 5, 7 뽑거나 1, 7 뽑거나 아니면 싹 다 뽑으면 2개 이상 돼. 이건 그냥 셌어. 굳이 연병 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셌어. 2개 이상 뽑는 거. 여사건으로 할 필요 없어. 적어도 뭐 몇 개를 빼라. 아니면 전체에서 반대 경우 빼라 했거든? 귀찮아서 안 뺐어. 그냥 셌어. 밑으로 갈게. 6 안 세고 2, 4, 8 다 안 세고 3이나 9 중에 하나 셀 거거든? 예건이 뭐 쓸래? 3 쓰겠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죠. 그게 이 C1인 거야. 그럼 수중에 지금 3번 딸랑 하나 있잖아? 조금이라도 더 채워야 되잖아? 그 채워주는 역할은 157이 할 거고 2의 세제곱 한 상태에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해야 돼. 이 2의 세제곱 8가지 케이스 중에 이렇게 생긴 케이스가 포함된 게 8개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3밖에 안 갖고 다니잖아. 조건가 깨치니까 또 XXX 한 거는 하나 빼겠대. 그래서 위에 이걸 종합을 하면 4가지 경우 플러스 2C1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위에 거는 4 더하기 14 18가지 나오는데 밑에 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가 요거랑 요거 합쳐서 87가지. 에다가 이거까지 포함해서 94가지야.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못 풀어도 상관이 없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여서 항상 교재 마지막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지금 그 학교별로 부교재 같은 거 있잖아. 부교재에 다 실리기 시작했거든, 이 문제가? 이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3 문제야. 고1 수준의 문제가 아닌데 부교재 이게 실리기 시작해서 어느 특정 학교가 두 학교 이상 실리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도 따라서 내거든. 이 학교에서 내면 그 다음 학년에 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다른 학교 부교재도 베껴서 내거든. 우리 학교 부교재 아니어도. 뭔지 알지? 그냥 다 참고해서 내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습을 하는데 좀 피해야 되는 게 많은 거 위주로 치우고 치워서 문제를 푼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시고요. 45분?